대화에 참여하는 목소리로 둘러싸인 분비는 방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웃고 생각을 공유하며 아이디어를 쉽게 교환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들을 때 무언가가 제자리에서 벗어나는 느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작위성을 보는 패턴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필요한 것으로 기각하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불일치를 느끼지만 당신이 그들을 지적하려고 할 때 반응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당신은 침묵, 해고 또는 적대감을 충족시킵니다. 왜 진행이 존경받지 않고 진행이 저항, 회의론, 심지어 증오에 충족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역사를 통해 가장 큰 마음은 축하보다는 거절에 직면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끊임없는 질문으로 젊은이들을 부패시키기 위해 처형되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우주에 받아들여진 견해에 도전한 것으로 정죄받았다. 자연의 아이디어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쇼펜하우어 자신은 세상이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사회는 왜 진음을 수용하는 대신에 저항합니까? 왜 지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고립, 오해 또는 분개한 것을 발견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현상의 심리적, 철학적 이유를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과 사회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마지막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불안한 것일 것입니다. 진행이 종종 환영받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로를 추구합니다. 진행은 이러한 편안함을 방해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의존하는 환상의 의문, 근섬 및 해체를 합니다. 사회는 핵심적으로 안정성을 제공하는 공동신념, 모원의 합의 및 집단적 이야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이야기에 도전할 때 반응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항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순수한 이유가 아닌 본능, 감정 및 이기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중의 지능이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도록 관여하기 때문에 너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거부한다고 믿었습니다. 불안한 아이디어에 관여하는 것보다 매우 지능적인 사람을 오만하거나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무시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적인 개인은 종종 사회의 변두리에서 자신을 발견하여 비판적 사고에 대한 적합성을 우선시하는 그룹에 완전히 통합할 수 없습니다. 문화에서 지능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고정관념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지능에 인식된 가치를 줄입니다. 사회가 지능을 조롱할 때 위협을 중화시킵니다. 사람들은 깊은 생각을 열망하는 대신 지능을 현실에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단절된 것으로 보도록 조절됩니다. 이것은 감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통제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불안이나 질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어집니다. 사회는 응집의 원칙과 지능의 본질에 따라 응집력을 반의한다. 사회적 유대는 공유 경험, 상호 이해 및 일반적인 관점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종종 표면 너머를 본다. 그들은 무슨 불일치 및 숨겨진 진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편안한 환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도전하는 사람들 사이에 모원의 분열을 만듭니다. 이 분열은 단지 추상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능적인 개인은 종종 사회적 서클에서 제외되거나 직장에서 간과되거나 심지어 고의적으로 훼손된 것을 발견합니다. 지적 엘리트주의라는 용어는 종종 비난으로 사용되며 지능은 오만과 동의어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오만입니까? 그들에게 도전하십시오. 이 분열은 단지 추상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능적인 개인은 종종 사회적 서클에서 제외되거나 직장에서 간과되거나 심지어 고의적으로 훼손된 것을 발견합니다. 지적 엘리트주의라는 용어는 종종 비난으로 사용되며 지능은 오만과 동의어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명확성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것은 오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불가피한 결과입니까? 이것은 우리를 훨씬 더 불안한 진리로 이끌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합니다. 하지만 왜 사회가 그렇게 위협하는 진행은 무엇입니까? 다음 부분에서는 이 질문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진행을 원망하는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을 발견할 것이며 우리는 너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세상에서 매우 지능적이라는 가장 위험한 결과를 드러낼 것입니다. 사회에 의한 정보 거부는 단순한 사고일 뿐 아니라 불안이나 부러움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은 깊게 뿌리 깊은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능이 종종 붕괴되는 이유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개인의 상호작용을 넘어서 인간 행동, 사회적 역학 및 진화 심리학의 기본 구조를 조사해야 합니다. 핵심적으로 지능은 파괴적이다. 그것은 전통의 의문을 제기하고 권위에 도전하며 모순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눈에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정상의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종종 적대감, 망명 또는 더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능에 대한 이 저항은 아이디어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의 권력은 이야기, 신념, 현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통제를 통해 유지됩니다. 지능은 비판적으로 사용될 때 사회를 함께 유지하는 환상을 통제하고 빛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종교기관 및 문화 시스템은 종종 도덕성, 정의 또는 현실 자체의 본질에 대한 특정 아이디어에 대한 집단적 수용에 의존합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구조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질량, 적합성에 의존하는 전체 시스템에 위협이 됩니다. 이것이 역사가 사상가, 작가, 철학자들의 사례로 가득 차 있는 이유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생각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처형되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종교적 교리와 모순되었기 때문에 과학적 발견을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현대에도 주류 이야기에 도전하는 지식인들은 종종 사회적, 전문적인 결과에 직면합니다. 이 패턴은 방해가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능은 단지 붕괴되지 않습니다. 종종 억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세력 외에도 더 깊은 심리적 요소가 작용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소속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생물이며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 중 하나는 배제입니다. 그러나 지능은 종종 소외로 이어집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깊이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차별화되기 때문에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을 발견합니다. 논리적 불일치를 발견한 대화에서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지만 당신이 그들을 지적했을 때 반응은 관심이 아니라 자극이었습니다. 호기심보다는 적대감에 맞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믿음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배적인 세계관과 모순될 때 지능이 통찰력이 아니라 공격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제고하도록 관여하며 이것은 대부분의 꺼려하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널리 받아들여지는 신념은 종종 호기심보다는 적대감에 충족됩니다. 이것은 지배적인 세계관과 모순될 때 지능이 통찰력이 아니라 공격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제고하도록 관여하며 이것은 대부분의 꺼려하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비관론 철학에서의 현상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종종 진실은 고통스럽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자신의 무지, 자신의 한계, 심지어 자신의 사망률에 직면하게 합니다. 지능은 편안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을 제공하며 현실이 항상 친절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적인 개인이 종종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는 환상을 통해 본다. 그들은 정치, 미디어 및 문화에서 조작 패턴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는지, 같은 실수가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보고 있지만 그들의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이거나 심지어 편집증으로 기락됩니다. 그러나 지능이 대규모로 거부될 때 더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사회가 일관되게 가장 지능적인 것을 억제하거나 무시할 때 그들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혁신이 느려지고 진보가 방해됩니다.
발전하는 대신 사회는 정체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무지와 부패 위주기에 빠지게 됩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많은 위대한 문명은 지능이 부족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무너졌. 이것은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능이 진보에 매우 중요하다면 왜 사회가 지속적으로 저항하는가? 대답은 질서와 혼돈의 균형에 있습니다. 인텔리전스는 기존 구조에 도전하기 때문에 혼돈을 소개합니다. 사회는 기능하기 위해 안정성이 필요하며 안정성은 종종 너무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억제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지능은 종종 저항하지만 필요합니다. 해고, 무시 또는 조롱당하는 동일한 개인은 인류를 앞으로 밀어넣는 사람입니다. 과학, 철학 및 기술의 모든 주요 혁신은 그들이 직면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들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능이 필요한 사회를 어떻게 탐색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사회를 탐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능이 저평가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억압되는 세상에 사는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능에 숨겨진 비용, 현실을 너무 명확하게 보는 심리적 부담, 그리고 사회가 평범한 것을 넘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최종적으로 가장 불안한 진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능의 역설은 사회가 발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거부하고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일관된 기준으로 발생합니까? 가장 통찰력 있는 마음이 종종 외부 거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부 전투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지능과 함께 제공되는 심리적 부담에 있습니다. 세상을 분명히 보는 것은 선물과 저주입니다. 한편으로 지능은 더 큰 이해, 더 깊은 통찰력 및 다른 사람들이 놓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무시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좌절, 소외 및 압도적인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이 강화된 인식은 소진될 수 있습니다. 지적인 개인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무관하거나 비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무시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좌절, 소외 및 압도적인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이 강화된 인식은 소진될 수 있습니다. 지적인 개인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무관하거나 비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전통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규범을 따르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불일치, 모순 또는 인간 행동의 비합리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연이든 의도적이든 무지가 일종의 정신평화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식의 무게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종종 더 행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불가피한 지능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현실을 많이 이해할수록 불완전성을 더 많이 본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깊은 생각을 피하는 반면 도와줄 수는 없지만 종종 외로움, 좌절, 심지어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깊은 생각을 피한다고 주장했다.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지능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과 함께 오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부담을 넘어서 지능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지적인 개인은 조화를 방해합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시스템의 결함을 드러내고 무의미한 적합성에 저항합니다. 이로 인해 통제하기가 어렵고 핵심 사회는 통제권을 번성합니다. 그것은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 권위를 받아들이고 예측 가능한 협력 단위로 기능하는 사람들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능은 예측 불가능성을 소리합니다. 그것은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도전하는 개인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종종 비전가보다는 문제 메이커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통찰력은 아무리 가치가 있더라도 도움이 아니라 파괴적인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것은 정치, 종교 또는 기업 구조에 관계없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순종으로
권위가 구축되는 환경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의지가 준수하지 않기 위해 부업, 배제 또는 심지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진보의 기초입니다. 과학, 철학 또는 기술에 관계없이 모든 주요 획기적인 것은 기존의 사고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들은 기존 전력 구조를 위협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종종 거부됩니다. 천재로 인정되기 전에 몇 명의 사상가가 조롱당했는지 고려하십시오. 니콜라 텔라는 그의 획기적인 작업에도 불구하고 빈곤으로 사망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 미친 사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아이디어조차도 물리학의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회의론에 만났다. 패턴은 분명합니다. 지능은 부인할 수 없을 때까지 저항됩니다. 그러나 지능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명확하게 보지만 결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종종 깊은 좌절, 고립감,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자기의심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고방식이 주변 사람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의 투쟁은 그들의 실패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명확성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능이 저항, 거부, 심지어 고통으로 이어진다면 고도로 지능적인 개인이 어떻게 그들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탐색해야 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지능을 억제해야 합니까? 그들은 완전히 자신을 격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지능이 왜 미워하는지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종종 거부하는 세상에서 의미, 목적 및 성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지능이 왜 미워하는지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의미, 목적 및 성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밝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따라서 지능이 선물이자 부담이라면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을 저항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고립으로 삶해야 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통찰력을 억제해야 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의미와 연결을 찾는 동안 지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이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회는 고도로 지능적인 것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효율성, 예측 가능성 및 적합성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깊이 생각하거나 가정을 의심하거나 표면을 넘어보는 사람들은 종종 이 구조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고통을 당할 운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삶에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거부가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똑똑하고 오해를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깨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다르면 결함이 아닙니다. 역사의 가장 큰 마음 중 상당수는 같은 투쟁에 직면했습니다. 그것들을 차별화한 것은 지능뿐만 아니라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사회를 탐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에너지를 지시할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생각을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통찰력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보도록 강요하려고 하면 좌절감이 생길 것입니다. 대신 핵심은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아 당신만큼 깊이 생각하는 희귀한 개인을 찾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적인 개인이 종종 고독에서 가장 큰 평화를 찾는다고 고독이 외로움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성장, 창의적 추구 또는 지적 탐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 검증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식 자체에서 성취를 찾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 중 다수는 거부당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회적 승인보다 더 큰 것에 헌신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지능과 사회 사이의 다리가 됩니다. 가장 성공적인 지식인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찰력을 전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아이디어를 세상과 공명하는 언어로 번역합니다. 그들은 진행을 문화와 차별화시키기보다는 문화에 통합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은 진행을 희석하거나 당신이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행은 고립될 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류하는 방법을 찾는 진행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주요 변화는 다르게 생각했지만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사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도전은 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접근법에도 불구하고 투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행은 항상 저항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단순성을 선호하는 세상에서 이해의 무게를 느낄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적합하거나 고독으로 퇴각하기가 더 쉬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투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행은 항상 저항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단순성을 선호하는 세상에서 이해의 무게를 느낄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적합하거나 고독으로 퇴각하기가 더 쉬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지능적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돌파구, 모든 혁신, 인간 사고의 모든 발전은 쉬운 답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왔습니다. 현재는 진행이 붕괴될 수 있지만 미래를 형성합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사회의 거부가 그들을 침묵시키거나 그들의 통찰력이 지금 환영받지 못했지만 언젠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침묵시키거나 지속될 것인가? 아마도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권력과 마찬가지로 진행은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해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